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매달, 어쩌면 매일,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나의 대출 이자가 오를지, 예금 이자가 변할지, 우리 집의 가계부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숫자는 과연 누가, 어떤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결과만 전달받지만 그 결정의 이면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치열한 고민,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한 나라, 호주의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밝히는 고민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고민은 바로 지금 여기 한국은행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중앙은행의 고독한 싸움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엿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자 내부는 복잡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였지만 끈질기게 잡히지 않는 몇몇 항목들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중앙은행 이사회는 매달 새롭게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깊이 논의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직 초기 단계라 섣불리 판단하기엔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은 예상대로 견고했고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수요, 특히 기업 투자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과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마치 엔진을 식히려고 속도를 줄였는데 차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상황과 같았죠.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의 균형추가 이제 상승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비롯될 수 있었던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줄어들면서 이제는 내부의 물가 압력을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입니다. 이 보조금은 일시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 즉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착시 효과를 만듭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경제의 진짜 체온을 측정해야 하는 중앙은행에게는 혼란을 주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조금이 끝나면 숨어있던 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이 보조금 효과를 꿰뚫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물가 압력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유류세 인하나 공공요금 동결 같은 정책이 시행될 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와 실제 경제 지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않고 경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은 데이터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고난도의 작업과도 같습니다. 한 기자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재는 단호했습니다. 현재 경제의 기저에 흐르는 힘을 볼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오히려 경제가 너무 뜨거울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릴 폭도 크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닌 지속 가능한 2.5%의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일까요? 아니면 동결의 연장일까요? 한 기자가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확률과 올라갈 확률 중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총재는 확률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지만 그의 답변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동결을 길게 유지하느냐, 혹은 어느 시점에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고 시장의 추가 긴축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중앙은행 이사회는 이제 경제가 침체될 위험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고개사처럼 중앙은행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아야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줄에서 떨어지고 너무 조심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매 회의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총재는 만약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사회는 행동에 나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 뒤에는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고뇌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재로서 겪었던 가장 힘든 대화는 무엇이었고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모두가 정부 관료나 해외 은행가와의 힘겨루기를 예상했지만 총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화는 바로 일부 내부 직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총재가 된 이후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자유롭게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해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자신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혹시 잘못된 이유로 이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매우 도전적인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외부의 비판이 아닌 내부의 건강한 반론을 가장 어려운 도전으로 꼽았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통화 정책 결정이 단순히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수많은 내부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스스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경제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사람의 무게감일 것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의 이 기자회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과제, 정부 정책이 만들어내는 통계적 착시를 꿰뚫어 봐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감까지. 이것은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달 듣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발표문 한 줄에는 오늘 우리가 엿본 것과 같은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치열한 논쟁,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접하실 때 단순히 숫자의 오르내림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중앙은행의 고민과 전략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삶과 직결된 경제의 흐름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숲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는 여정,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